자, 84번 얘 잠깐 봅시다. 얘가 이제 자연수 n이고 2부터 10 사이래요. 그리고 2의 n제곱 마이너스 25의 n제곱근 중에 이제 음의 실수, 그러니까 음수인 애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러면 n제곱근이기 때문에 n이 홀수냐 짝수냐로 지금 구분을 지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두 가지로 좀 쪼개가지고 풀어봅시다. 첫 번째, n이 짝수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 n이 홀수인 경우. 한번 나눠서 볼게요. 자, n이 짝수라는 얘기는 우함수니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음의 실수, 음의 실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2n제곱 마이너스 25라는 친구가 어때야 돼요? 실수? 2의 n제곱 마이너스 25가 어때야 돼요? 우리 a가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로 구분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실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근이 음수여야 된대. 음수인 실근이 있어야 된대. 지금 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요렇게 지나갈 때랑 요렇게 지나갈 때랑 요렇게 지나갈 때랑. 이해돼요? 그럼 이때는 교점이 두 개가 있는데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음수인 실근이 나오죠. 근데 이때 어때요? 0이잖아요. 0은 음수도 양수도 아니죠. 그러니까 음수인 실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은요. 애초에 실근이 없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위쪽으로 지나갔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2의 n제곱 마이너스 25라는 친구는 어때야 되는 거야?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럼 n이 홀수라는 거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나갔다라는 건데, 여기서도 실근이 나오는 거는 항상 한 개 나오잖아요. 홀수일 때는. 근데 그 나온 애가 음수여야 된다고요. 그럼 어때야 돼? 아래쪽으로 지나갔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쵸? 그럼 이 경우에서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25라는 거가 음수가 나야 되니까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려면 2의 n제곱이라는 거가 2의 25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치? 이거를 만족시키면서 n이 짝수여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n이 뭐여야 돼요? 6, 8, 10. 그쵸? 그래야지 성립을 하겠죠? 이해됩니까? 자, 오른쪽에서는 n이 홀수인데 2의 n제곱이 25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은 n이 될 수 있는 거는 얘가 일단은 1, 2, 3, 4죠. 근데 홀수여야 되잖아. 그럼 n이 1, 2, 3, 4 중에서 홀수니까 1, 3. 그리고 없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 n들을 모두 더하세요 라는 거죠. 6, 8, 10, 1, 3을. 그러면은 28인가요? 뭔가? 무슨 말인지 돼요? 어디? 아, 그럼 2보다 크다고 했구나. 1 빼야 되네. 땡큐. 그래서 27인가 그러면? 자, 그 아래 것도 볼게. 자, 85번 보게 되면은 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루트 k제곱 플러스 1이요. 루트 k제곱 플러스 1. 얘가 왜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k 자체도 굉장히 더러워요. 그쵸? 근데 k제곱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루트 밖으로 뭔가 나오겠구나. 일단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써보십시다.
k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2분의 2의 3분의 1제곱에 마이너스 2의 3분의 1제곱 이거 전체의 제곱에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모는 4가 될 거고요. 그쵸? 그럼 얘는 2의 3분의 2제곱에 마이너스 2의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그리고 뒤에 플러스 1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이 플러스 1을 위쪽으로 분자 위로 올려주게 되면은 얘가 뭘로 변해? 얘는 4분의 2의 3분의 2제곱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럼 얘는 뭐의 제곱이 되는 거죠? 얘는 2분의 2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전체의 제곱이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은 이 친구를 이 루트 안에다가 넣게 되면은 얘는 제곱만 딱 사라지고 안에 있는 애가 딱 빠져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 플러스 루트 k제곱 플러스 1 전체의 9제곱이라는 거는 바로 안에 k 얘가 2분의 2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그리고 더하기 얘는 2분의 2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전체에 지금 9제곱 지금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 돼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지고 얘가 뭐가 나와? 2의 3분의 1제곱 전체의 9제곱 그래서 얘는 2의 세제곱 그래서 8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루트 안에 이상한 식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 루트 안이 어떤 완전 제곱식이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내가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다음 로그 자 로그는 이제 지수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얘가. 그래서 지수식과 로그식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a에다가 x제곱을 했더니 n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해볼게요. 이건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지수죠. 그쵸? 그래서 이 x에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얘를 이제 뭐라 불러요? 얘를 이제 얘를 지수라고 해가지고 부르죠.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a 있죠? 얘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는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밑수라고 해가지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아래 있는 거를 밑 그리고 밑수라고 해가지고 부릅니다. 자, 용어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부를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이 n 얘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얘를 진수라고 부릅니다. 진수. 그러니까 지수와 진수 조금 이제 이름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수 그래서 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했을까요? 자 일단은 그러면 로그는 무엇이냐? 자 예시를 잠깐 들어줄게요. 우리가 2의 제곱하면 뭐가 나오죠? 4가 나와요. 2의 세제곱하면 뭐가 나와요? 8이 나오죠.
2에다가 무슨 제곱을 했더니 6이 나온 거예요. 그럼 네모에 뭐 넣어야 돼요? 모르죠. 그쵸? 분수도 아니에요. 우리가 분수는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거듭제곱근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저 네모에다가 어떤 분수를 넣더라도 6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쵸?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네모에 들어가는 애는 유리수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야? 무리수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수에 무리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문제는 풀어야겠거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로그예요. 자, 그래서 로그는 목적이 뭐냐면은 얘는 무리수인 지수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무리수인 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생겨난 거가 로그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결국에 로그라는 건 뭐다? 이 네모 지수예요. 이해했습니까? 로그가 결국에는 지수에 들어가는 애를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이 네모를 로그의 2의 6이라고 정의합시다. 약속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가 2의 6으로 해가지고 약속을 한 거죠. 기호로서의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무슨 뜻이냐? 여기 아까 ax제곱은 n이라고 했잖아요. 로그는 뭐라고? 지수라고요. 그쵸? 그래서 지수 여기 뭐예요? x잖아요. 그쵸? 그래서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로그의 a의 n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로그는 지수 딱 맞아 떨어지죠 지금. 그쵸?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a는 밑에 있어서 밑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로그에서도 보세요. 어디 있어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밑수는 무조건 밑에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여러분들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해. 지수식에서 로그식으로 변하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밑은 위치가 바뀌지 않아요. 아래에 있는 애가 그대로 아래로 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린 둘 중에 하나만 고민하면 되는 거야. x와 n 누구를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근데 로그는 지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는 지수가 와야 되는 거고, 그럼 남은 자리는 하나밖에 없잖아. 걷다가 뭘 넣는 거야? 진수를 넣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에 진수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도 지수식과 로그식을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예시를 조금만 드려봅시다. A의 K제곱은 이다 라고 해서 되어 있다고 한번 볼게요. 얘를 내가 로그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A의 K제곱은 B래요. K는 로그 뭐가 돼야 돼? A의 B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로그는 지수기 때문에 지수가 뭐야? K였잖아. K. 그래서 K는으로 시작한 거야. K는 로그의 밑은 그대로 가니까 저기 왼쪽 식에서는 밑이 A이기 때문에 오른쪽 식에서도 밑은 A여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헷갈릴 일 없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명칭도 외우세요. 밑, 지수, 진수. 이걸 알아야지 수업이 가능해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미수의 조건과 진수 조건이라는 거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요. 미수의 조건, 진수의 조건. 책이 조금 없는 내용을 잠깐 할게요. 사실은 이게 다음 수업 때 배워야 돼요. 지수, 함수에 대해서. 근데 조금 미리 선행한다고 해봅시다. 이거 그려주세요. 아니, 다 보고 나서 그리세요. 자,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데요. 내가 그림을 좀 그려볼 거예요. Y는 2의 X제곱이랑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그래요. 그래프 어떻게 그리나요? 이거 암기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는 대입, 점 찍고, 연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x에다 0 넣어보세요. 그러면 y가 뭐 나와요? 여기에다가는 0, 뭐가 나오죠? x에다 0 넣으면 2의 0제곱은 1이에요. 0,1이에요. 그럼 그래프를 찍으면은 0,1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x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2의 1제곱 뭐가 나오죠? 2가 나오죠. 그러면 1,2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렇죠?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게 뭐죠?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요. 2의 마이너스 2제곱 4분의 1이죠. 그쵸? 그러면은 4분의 1.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찍으시면 돼요. 얘가. 그러면은 이 찍혀있는 파란색 점을 쭉 연결을 해보면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뭐야?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래서 얘는 x축이랑 만나지 않아요.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보세요. 지금 2의 0제곱의 지금 높이가 이게 1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그 절반이 됐어요.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그 절반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절반. 그 높이가 계속 낮아지죠? 근데 높이가 낮아지는 거지 0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x축에 가까워지는 거지 x축이랑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리고 나서 얘는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끝도 없이 커지죠. 그러니까 저 무한대까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프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 있다라는 거죠. 점근선. x축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근데 만나지는 않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2분의 1의 x제곱은 얘는 사실 얘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그렸던 2의 x제곱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 한 거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대요. y축 대칭이에요. 그러면은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거는 이 파란색 그래프의 y축 대칭 그림이에요. 그냥 y축 대칭 그림이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x축에 달라붙게끔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초록색 그래프가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다 라고 해서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봅시다. 2의 x제곱, 3의 x제곱, 4의 x제곱 다 파란색 그래프처럼 생겼어요. 2분의 1의 x제곱, 3분의 1의 x제곱 다 초록색 그래프처럼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밑만 한번 보자고. 밑 2, 3, 4, 5 그쵸?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그쵸? 그러면은 밑들은 지금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 다 양수들이에요. 얘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죠. 얘가 x에다가 0 넣게 되면 1이 나와요. 그렇죠? x에다가 1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x에다가 2를 넣게 되면 플러스 4분의 1이 나와요. 이렇게 위아래에 왔다 갔다 찍혀요. 한 번은 x축 위에, 한 번은 x축 아래에. 그럼 이거는 그래프가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없어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수 함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밑이 1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y는 1의 x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x값이 아무리 변해봤자 결과적으로 누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그럼 그림은 어떻게 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이게 지수함수 그래프예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수함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1이 되면 안 되겠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0을 넣으면요. 마찬가지죠. 0만 계속 나올 테니까 걔는 지수함수 그래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이걸 종합을 해보니까 그러면 밑은 어때야 되는 거야?
밑은 일단 적어도 0보다는 커야 돼. 양수값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위아래로 찍히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0이어도 안 돼. 그렇죠?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누구면 안 돼? 1이면 안 돼. 그러면은 밑은 일단은 0보다는 커야 되고 1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범위가 나뉘어요. 0하고 1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은 밑이 1보다 커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뭐예요? 밑의 조건. 지수 함수가 되고 싶으면은, 지수식이라는 거가 되고 싶으면은 밑은 반드시 0보다 크고 1이 되어서는 안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은 진수 조건은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를 잠깐 보면은 아까 우리가 n은 a의 x제곱이라고 했잖아요. n은 a의 x제곱이라고요. 그러면은 얘가 n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 y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y는 a의 x제곱.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결국 n이 뭐냐면은 얘가 치역이란 뜻이에요. 치역. 치역. 그럼 우리 그래프로 다시 가봐요. 치역. 그러니까 이 y값이 존재하는 영역. 아까 x축이 정근선이었잖아요. x축보다 위쪽으로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그럼 y값들은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y값은 0보다 커야 돼요. 이거 무한대까지 계속 커지죠. 그래서 진수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진수는 0보다 크다라는 거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다예요. 1이랑은 상관이 없죠. 1을 포함해가지고 얘가 양수 전 영역을 치역으로 갖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이게 진수 조건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밑의 조건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진수 조건은 0보다 크다.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앞으로 문제를 풀고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놓는 걸로 하죠. 그래서 밑의 조건, 진수 조건, 여기서 좀 정리를 한번 해놓을게요. 그래서 밑의 조건은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n은 0보다 크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문제풀이 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겁니다.
다 됐을까? 이 뭐 그래프 부분은 사실 그 다음 수업 때 지수함수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할 거니까 지금은 이 미수 조건이랑 진수 조건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다음에 로그의 기본 성질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잘 모르시겠으면은 지수 법칙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돼요. 얘가 자, 로그 A의 원이 0이 나옵니다. 이거를 암기하려고 하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로그 A1이 0이라는 걸 우리가 지수식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미시 A잖아요. 그쵸? 그리고 로그는 지수가 0이에요. 그러면 A에다가 0제곱하면 뭐 나옵니까? 1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수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1 들어간 거예요. 얘가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수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게 그렇죠? 자, 옆에 로그 A의 A도 마찬가지예요. A의 1제곱을 해야지 A가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A의 A 하면은 결과적으로 1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리고 2번 보시게 되면은 얘도 사실은 지수 법칙이에요. 얘가 우리가 2의 제곱에 곱하기 2의 세제곱이라고 하면은 2의 2 플러스 3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곱하기를 했더니 더하기로 바뀌었네 라는 거예요. 값들끼리 곱했더니 지수에선 더하기야. 근데 그 지수가 뭐야? 로그잖아. 그래서 더하기를 했더니 곱하기로 바뀌네 라는 거예요. 물론 얘 증명하는 과정 해가지고 그것도 쭉 있긴 있어요. 근데 가르쳐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더 헷갈려요. 이거를 얘를 증명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더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사실 지수하고 로그는 관련이 있지만은 둘을 조금 분리시켜서 그래서 지수 법칙은 지수 법칙대로 로그의 계산 연산은 로그의 연산대로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외워주는 게 우리가 훨씬 공부하기가 수월합니다. 얘가 그래서 로그 mn이 얘가 뭐였더라 하면서 지수 법칙이랑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결국에 더하기였으니까 이거 곱하기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망해요. 그럼 로그 공부 못해요. 로그 연산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것만 순수하게 해가지고 공식 자체를 암기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a의 mn이라고 하게 되면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 그래서 로그끼리 덧셈을 하게 되면 진수의 곱셈으로 해가지고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의 덧셈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얘는 진수의 곱셈이 돼요. 이렇게. 로그끼리 더하는 과정 속에서는 진수끼리 곱셈이 된다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 지금 간과가 되고 있는데요. 이 로그를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밑이 지금 다 어떻죠? 같습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밑이 다르면 계산 못합니다. 얘가 밑이 반드시 같아야지만 더하기를 하든 빼기를 하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얘가 이 2번 공식이 이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가 로그의 a의 m에다가 곱하기 로그의 a의 n이라고 써놓고 얘를 로그의 a mn이라고 하시면은 문제가 많이 심각해진다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네? 걔는 이제 공부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를 인지하는 거가 공부거든요. 이게 그래서 얘는 둘이 곱했다라고 해가지고 뒤 것끼리 곱하면 되겠지가 아니라고.
더할 때 곱하기로 변한다 라는 거를 분명하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일단 지워놓을게요. 틀린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로그의 n분의 m 했더니 이번엔 빼기로 바뀌었죠. 야, 얘는 조금 외우기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여기 보세요. m 빼기 n이에요. 이해했어요? 나도 알아요 이거. 근데 이거 빼기처럼 생겼잖아요. 그쵸? 그래서 m 빼기 n이에요. m 빼기 n. 그쵸? 이거밖에 안 떠오를걸?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제가 뭐냐? 밑이 다 같아야 돼요. 밑이 다 A. 그쵸? 얘를 빼기라고 생각하면은 외우기가 쉽습니다.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자, 옆에 4번. 자, 얘는 로그의 AM K. 얘는 지금 m의 k제곱 이 부분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그래서 k로서 해가지고 바뀌는 거야.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로그의 a의 m이라는 거가 뭐라고 해볼까? 알파라고 해볼까? 이렇게. 그럼 얘는 지수식으로 바꿨을 때 a의 알파 제곱을 해야지 m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a의 무슨 제곱을 해야지 m의 k제곱이 나옵니까? 라고 하면은 네모 안에 뭐 들어가야 돼요? 알파 곱하기 k가 나와야겠죠. 여기가 알파 곱하기 k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알파 곱하기 k라는 거는 k 곱하기 로그의 a의 m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k가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게.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증명과정 같은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매번 증명하려고 하면은 힘드니까 그냥 암기로 갑시다. 얘도. 그래서 거듭 제곱이 들어가게 되면은 걔는 앞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그리고 하나만 더 적어 놓을게요. 여기 나오긴 해요.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 해가지고 지금 얘 때문에 하는 건데, 아까 우리가 여기 이 거듭 제곱이 앞으로 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가 있어. 미세도 거듭 제곱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얘도 앞으로 가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m이든 n이든 앞으로 가는 거는 똑같아요. 얘가. 근데 얘는 m은 밑의 거듭 제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어야 돼. 밑에 있는 놈은 영원히 밑에 있는 거야. 그래서 반전은 없는 거지. 그래서 얘가 n분의 n이 되는 거예요. 아래 있는 a의 거듭 제곱은 아래로, 위 있는 a의 거듭 제곱은 위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n분의 n이라는 거가 탄생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되게 많이 써요. 계산할 때 우리가. 자, 그리고 자, 지금 아까 우리가 기본 성질에서 내가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밑이 같아야만 뭔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 한번 그것만 좀 적어 놓을게요. 로그의 계산 기본 밑이 통일. 밑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로그의 계산은 못하는 거야. 더하기든 빼기든 그게 뭐가 됐든 못하는 거야. 밑이 반드시 통일이 돼야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러면은 밑이 통일이 돼 있어? 계산하면 돼. 그럼 만약에 밑이 통일이 안 돼 있으면 어쩔 거냐? 밑이 통일이 안 돼 있으면 그러면 그 밑을 똑같게끔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면 밑을 똑같게 만들어준다? 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가 로그의 밑의 변환입니다. 이해했을까요? 밑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두 가지밖에 없긴 하지만 사실상 얘가 90%예요. 앞에 1번 공식이 90%고 2번 공식을 쓰는 일은 사실 거의 별로 없어요. 얘가 대부분이 이게 1번. 자, 이게 왜 그러느냐? 1번은요. 보세요. 여긴 지금 밑이 A죠. 근데 지금 밑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C. 얘는 어떤 밑이든 간에 다 바꿔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밑으로 바꿀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적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얘는 어떤 밑으로든 간에 내 마음대로 바꿔줄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밑변환 공식이 가장 중요한 거야. 왜? 당연히 문제는 밑이 달라 있을 거고 우리는 저 공식을 통해 밑을 통일시켜 준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공식은 아주 중요한 공식이에요. 외우는 거 간단해요. 보세요. 밑에 있어. 넌 영원히 밑이야. 그쵸? 위에 있으니까 위로 가는 거야. 그쵸? 최대한 단순하게 외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밑은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바꿔주는 거지. C라는 걸로. 물론 저 C도 밑의 조건은 만족시켜야죠. 아까 밑의 조건이 뭐였죠? 양수였어요, 밑의 조건이?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였어요. 그쵸? 그러면 이 C도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를 만족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뒤에 이게 붙어 있잖아요. 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2번. 얘는 뭐냐? 역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역수. 그래서 A, B 뒤집어. B, A. 그래서 분의 1. 그쵸? 우리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A분의 B는 B분의 A분의 1이잖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얘가. 그래서 이게 밑하고 진수가 뒤바뀌면은 역수가 되는 거야. 얘가. 이해했습니까? 이게 우리가 1번 공식 있죠. 걔를 이용해서 증명이 가능해요. 좌변은 로그 C의 A 분의 이제 로그 C의 B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로그 C의 B의 분의 로그 C의 A의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역수. 역수. 아까 내가 써준 거 A분의 B, B분의 A. 그쵸? 그래서 그 원리로 인해 가지고 2번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직면까지 하면은 너무 골다프니까. 그쵸? 밑하고 진수가 뒤바뀐다라면은 역수해주면 된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리고 참고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참고. 로그 A에 B, 로그 B에 A 곱하면 1이 된대. 얘는 무슨 뜻이냐? 얘는 공간이 조금 없는데 왜 이래? 얘는 로그의 C의 A 분의 로그의 C의 B 곱하기 로그의 C의 B 분의 로그의 C의 A 하니까 어떻게 돼요? X자로 곱해주면 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1이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위에 이거 1번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되게 많은 것들을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그 옆에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로그 C A분의 로그 C B, 로그 C B분의 로그 C, 로그 C에서 하면 다 사라지는 거죠. 얘가. 그래서 결국 1이 되는구나.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2번 공식. 얘는 암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은 A, 여기가 B. 지금 둘이 위치가 바뀌었는데 같대요.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워낙에 문제에 되게 많이 나와요.
문제에서 저걸 좀 활용해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산은 밑을 통일시키고서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밑을 통일시키는 과정 속에서 얘를 많이 쓰고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 공식도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얘도. 자, 3번은요. 얘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아까 로그였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 네모는 무슨 의미냐? 네모는 A의 거듭 제곱했을 때 B가 되게 하는 수예요. A에다가 거듭 제곱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B가 나온 거지. 그래서 걔가 의미하는 게 뭐냐? 얘가 이제 로그의 A의 B라는 거예요. A에다가 어떤 거듭 제곱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B가 나온다. 밑이 A고 진수가 B일 때 그때의 지수라는 의미예요. 이해했습니까? 로그의 A, B라는 거가 그런 의미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로그의 2의 4라고 하면은 2에다가 무슨 거듭 제곱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8이 되게끔 하는 애를 말하는 거야. 2에다가 무슨 거듭 제곱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8이 되게 하는 애. 네모는 뭐죠? 3이에요. 그럼 얘는 3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러면 이 네모 안에다가 로그 2의 8을 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2의 로그 2의 8을 하게 되면은 8이 나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로그의 의미 자체가 그거였던 거야. A에다가 거듭 제곱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B가 나오게끔 해주는 애. 걔가 로그의 A, B였던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공식으로 다시 가보게 되면은 여기 이 진수에 있는 로그의 A, B라는 애가 아까 무슨 의미였어? A에 거듭 제곱했을 때 결과적으로 B가 나오게 하는 애야. 그러면은 A 네모는 B. 그러니까 네모 자리에 자기 자리 들어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B가 나오는 건 당연한 얘기다라는 얘기야. 이해했습니까? 또는 정말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A의 로그의 A의 B라고 되어 있으면은 밑이 같네. 그쵸? 밑이 같으면 어때야 돼? 진수 내려와. 밑이 같으니까 진수가 내려와. 그렇죠? A 같아서 진수 B 내려와. 그래서 는 B.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지금 왜 이렇게 유치하게 이러냐면은 오늘 지금 외우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밑이 같을 때 진수가 그대로 내려와. 이해했습니까? 자, 오늘 수업이 끝나면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가지고 끊었어? 아니 12시 5분까지잖아 낚시. 자, 그러면은 뭐라 했더라? 이 로그를 오늘 수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암기할 게 좀 이렇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과제를 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특히 이 로그의 기본 연산 부분이 망가지게 되면은 이 바로 다음 과정이 뭐냐면은 이거 상용 로그는 오늘 안 할 거예요. 이거 다음 시간을 넘길 겁니다, 얘는. 그래서 다음 단원을 잠깐 보여주면은
지수함수 아까 오늘 그려줬던 그 그래프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그래프를 또 대칭이동하고 평이동 이런 거를 해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이 방정식과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함수, 방정식, 부등식, 그 순서로 해가지고 가요. 함수, 방정식, 부등식. 근데 그 앞에 이름이 달라지는 거야. 지수 함수,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요? 로그 함수,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그러면 그 다음 뭐겠어요? 삼각 함수,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그리고 수열도 마찬가지예요. 수열도 사실은 함수, 방정식, 부등식이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대수는 틀이 이 순서로 돼요. 함수, 방정식, 부등식.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로그를 더하고 곱셈하고 하는 거를 못하게 되면은 로그의 함수도 문제가 생기고 로그의 방정식도 문제가 생기고 부등식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체 틀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로그가 안 되는데 지수가 될 리가 없거든. 얘가 지수하고 로그는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식을 로그식으로 지금 바꾸는 걸 오늘 알려줬죠. 그렇죠? 스포를 하자라면은 둘의 그래프가 역함수 관계예요.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로그 방정식을 못한다라는 건 지수 방정식을 못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로그의 계산은 이번 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암기에 좀 더 신경 쓰셔야 돼요. 수요일까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대수 과목이 그래서 처음이 힘들어요. 무진장 힘들어요. 이게 처음에 외울 것들이 너무 잔뜩 있어가지고 과제보다도 이거 하는 거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 이 A 단계 스텝 A부터 좀 차근차근 시작할 거예요. 사용 로그는 다음에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다음에.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죠. 얘는 지금 지수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로그식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로그는 얘는 뭐야?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뭐예요? 지금 4예요. 4. 그러면 4는 로그의 지금 밑이 뭐죠? 3. 진수가 뭐예요? 81. 이해했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자, 옆에 것도요.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2는 로그의 5의 25분의 1인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87번은 거꾸로 로그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지수식으로. 밑이 누구예요? 여기 4잖아요. 그러면 로그는 지수, 0이 지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4의 0제곱은 1. 바꿀 수 있겠어요?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그럼 얘도 지수로 형태를 바꿔. 10에 마이너스 2제곱이 x잖아. 그쵸? 그럼 x는 뭐예요? 100분의 1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옆에 것도 지수식으로 바꿔. 루트 2에 4제곱하면 x 나오는 거잖아. x는 뭐예요? 4예요. 이해됐나요? 자, 3번. 얘는 밑이 x네요. x에 제곱을 하면 9분의 1이에요. 그럼 x는 뭐예요? x는 뭐예요? 풀마 3분의 1이죠. 근데 밑이 조건이 뭐죠?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은 안 되는 거예요. 풀마 3분의 1이지만 플러스 값만 되는 거죠. 밑의 조건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옆에 있는 4번도 보면 x에 세제곱을 하면 64가 나와요. 그럼 x는 4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로그가 정의되도록 이라고 써있어요. 로그가 정의된다. 왜 이래 오늘. 로그가 정의가 된다 라는 말이 나와요. 정의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얘는 무슨 뜻이냐? 얘는 미세의 조건, 진수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미세 조건과 진수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미세 조건이 뭐였죠? A가 어때야 돼?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진수는 어때야 돼? n이 0보다 크다. 이해 됐습니까? 그걸 여기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1번부터 볼게요. 밑이 뭐예요? 2잖아요. 2 당연히 0보다 크고 1 아니죠? 그럼 생각 안 해도 되네요. 그럼 진수 조건 뭐예요? 진수가 누구야? x-3네? 얘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2번 봅시다. 밑이 x 플러스 2네요? x 플러스 2는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누구면 안 돼요? 1이면 안 돼요. 이해했습니까? 자, 우리 4번으로 건너뛰어 볼게요. 4번 보게 되면은 미친 x-는 어때요? 0보다 커야 되고 얘는 1이면 안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진수는요. 2x-8이라는 애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돼요? 이거 굉장히 강력한 힌트예요. 정말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정의되도록 정의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미취의 조건과 진수 조건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로그의 성질. 얘는 지금 90번 보게 되면은 로그의 계산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로그를 계산하려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미치 통일을 무조건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여기 얘부터 한번 볼까요? 로그 7의 1. 얘가 뭐예요? 로그 7의 1. 7에다가 무슨 거듭 제곱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1이 나왔어. 뭐야? 얘 0이에요. 그렇죠? 로그 5의 5예요. 5에다가 무슨 거듭 제곱을 했더니 5가 나왔어. 1인 거죠. 얘가. 그렇죠? 얘는요. 3에다가 무슨 거듭 제곱을 했더니 9분의 1이 나왔어.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2죠. 근데 얘는 내가 살짝 다른 방법도 보여줄게요. 로그의 3의 9분의 1이잖아요. 얘는 로그의 3의 9분의 1이라고 써져 있는 거를 내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않나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럼 이 마이너스 2라는 이 거듭 제곱을 우리가 앞으로 보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쵸?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으냐? 마이너스 2 로그 3의 3이에요. 근데 로그 3의 3은 1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2랑 같아져요. 무슨 말인지 돼요? 자, 2번을 봅시다. 여기 로그의 앞에 지금 2가 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뭔가를 뺀다라는 거는 뭐예요? 거듭 제곱인 형태로 나와 있을 때 걔를 앞으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거꾸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로그의 6의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돼요? 근데 거기다가 더하기 로그의 6의 144예요. 그렇죠? 6, 6. 지금 밑이 같죠? 그렇죠? 6, 6. 밑이 같아요?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4분의 1 더하기 144. 그럼 둘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랑 같아지냐? 로그의 6의 4분의 1 곱하기 144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오죠? 38인가요? 4, 3, 12. 아니, 6 이기나요? 6. 36. 이렇게.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4분의 1 곱하기 144를 해서 36이 나온 거예요. 근데 36이 6의 몇 제곱이죠? 그럼 얘는 6의 제곱이네요? 그럼 2는 앞으로 뺄 수 있네요? 그럼 얘는 2의 로그의 6의 6이 되니까 뭐가 돼?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이라서 이렇게 조금 연상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아주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딱 바로 봤을 때 6에다가 몇 제곱하면 36이지? 제곱이네? 2구나? 이렇게. 그래서 바로 넘어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자, 4번은 지금 3개가 한 번에 계산이 되는데 얘는 밑이 3, 밑이 3, 밑이 3, 밑 다 똑같아. 그럼 계산할 수 있네, 그쵸? 자, 그럼 얘는 로그의 밑은 3이 되는 거고 진수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잘 봐봐. 더하기일 때는 우리 곱해줬지. 빼기일 때는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면은 18 곱하기 2 나누기 4 이게 진수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야? 로그 3의 9야. 3에다가 무슨 제곱해야지 9가 돼? 2.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더하기는 곱하기로, 빼기는 나누기로.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